할아버지, 왜 우세요? 신입 직원 수진이 물었습니다. 72세 청소부 할아버지가 공장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30년 전엔 사람들이 웃으며 일했는데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은 이상했습니다. 청소부가 왜 30년 전 얘기를? 그날 밤 그녀는 자료실을 뒤졌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 젊은 남자와 지금의 청소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대한자동차 창업자 장성만 회장. 회장님이 청소를 대체 왜 300억대 자산가가 왜 일당 8만 원짜리 청소 일을 하는 걸까요? 2025년 4월 7일 월요일 아침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대한자동차 부품 공장 정문 앞이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공장 주변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나이는 70대로 보였어요. 등은 약간 굽었고 걸음걸이는 느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깊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보안팀 직원이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신분증에는 장성만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환경미화원 지원하신 분이죠? 네. 장성만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보안팀 직원은 서류를 대충 훑어봤어요. 별다른 이력 없는 평범한 고령 구직자로 보였습니다. 그는 출입증을 건네며 말했어요. 3동 관리실로 가세요. 장성만은 고개를 끄덕이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방향은 정확했어요. 마치 이곳을 처음 오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3동 휴게실에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새로운 미화원 봤어? 응, 할아버지 한 분이던데. 요즘 그런 분들 많이 오시잖아. 연금만으론 힘드니까. 직원들은 장성만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투명인간 취급이었어요. 장성만은 묵묵히 청소도구를 챙겼습니다. 표정 변화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품질관리팀 신입 직원 이수진이었어요. 28살의 그녀는 장성만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품질관리팀 이수진이에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장성만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반갑습니다. 힘드시죠? 처음이라.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장성만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오후 2시. 장성만은 이동 설비 구역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시선은 바닥이 아니라 기계를 향해 있었습니다. 오래된 프레스 기계, 용접 로봇, 컨베이어 벨트. 그는 한참 동안 기계들을 바라봤어요.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더듬는 듯 했습니다. 거기 뭐해? 설비팀 김대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청소 중입니다. 청소는 바닥이나 하지. 왜 기계를 만져? 죄송합니다. 장성만은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김대리는 혀를 차며 자리를 떠났어요. 노인네가 설비를 왜 쳐다봐? 즉,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빠르게 공장을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장성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설비의 구조였습니다. 선 하나하나가 정교했어요. 아직도 안 가셨어요? 수진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곧 갑니다. 오늘 첫날인데 많이 피곤하셨죠? 괜찮습니다. 수진은 주머니에서 캔 커피를 꺼내 건넸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피곤하실 텐데.
장성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진 씨. 그의 목소리에 잠깐 따뜻함이 스쳤어요. 같은 시각, 경비실에서는 곽태수 반장이 CCTV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장성만이 수첩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저 영감, 뭘 하는 거지? 곽 반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녹화 파일을 저장했어요. 오후 7시, 본사 전략기획실. 윤상무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외주 계약서 덤이었어요. 정확히 13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이번 것만 성사되면 올해 실적은 문제없어.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 감사팀 차장이었어요. 윤상무님, 다음 주 공장 실사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죠. 윤상무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밤 9시, 장성만은 공장 근처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방, 낡은 책상, 삐걱거리는 침대. 그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이 공장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간판에는 대한자동차 부품 공장 준공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장성만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계.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오후. 대한자동차 부품 공장 이동 라인시였어요. 점심시간이 막 끝나고 오후 작업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라인 가동합니다. 현장 반장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기계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공장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갑자기였습니다. 윙! 라인시 프레스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저 소리? 모르겠는데. 점검은 했는데? 그때였습니다. 퍽! 프레스 기계 한쪽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공장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소화기 어디 있어? 누가 좀 전원 차단해. 안 돼. 메인 스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 설비팀 김대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는 제어판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키세요.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성만이었습니다. 그는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빠르게 제어판으로 다가갔어요. 김대리를 부드럽게 밀어내고 정확히 3개의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철컥, 철컥, 철컥. 기계가 멈췄습니다. 윙윙거리던 소음이 사라졌어요. 장성만은 곧바로 기계 아래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냉각유 밸브가 열려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손을 뻗어 밸브를 돌렸어요. 치익. 압력이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불은 더 이상 번지지 않았어요. 직원 하나가 소화기를 가져와 남은 불씨를 껐습니다. 연기가 서서히 걷혔어요. 공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장성만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대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냉각유 밸브가 열려 있으면 과열되거든요. 장성만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건 우리 설비팀도 몰랐는데. 김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성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청소 도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오후 3시, 공장 휴게실은 웅성거렸어요. 미화원 할아버지가 설비를 안다며? 진짜?
그럴 리가 있어? 내가 직접 봤어. 스위치를 정확히 눌렀다고. 신기하네. 어디서 배우신 거래?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장성만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장성만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만 했어요. 오후 4시 30분. 본사 전략기획실. 윤상무의 책상 위로 한 통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라인시 화재 사고 보고서였어요. 윤상무는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가늘어졌어요. 환경미화원 장성만이 사고를 진압했다? 그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상한데. 윤상무가 중얼거렸어요. 그는 전화기를 들어 곽태수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곽 반장 나야. 네 상무님. 장성만이라는 미화원 있지? 신원조사 좀 해봐. 신원조사요? 응. 경력, 이력 전부 다. 자세히. 곽 반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사람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퇴근 후에도 공장을 돌아다니고 수첩에 뭔가를 계속 그려요. 윤상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CCTV 영상 있어? 네, 저장해뒀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 사무실로 가져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윤상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오후 6시 이수진은 장성만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동 구석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장성만 씨, 수진이 밝게 불렀습니다. 장성만이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 씨,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다들 칭찬하던데요? 장성만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라뇨? 그렇게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나요? 수진이 물었어요. 장성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옛날에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요. 어디 공장이요? 비슷한 곳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비슷한 곳이라는 말이 너무 모호했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수진 씨도 잘하실 겁니다. 장성만이 조용히 말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공장의 기계 소리만 들렸어요. 수진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노인은 대체 누구일까? 밤 8시 장성만은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그린 스케치가 놓여 있었어요. 라인시 프레스 기계의 상세 구조도였습니다. 그는 빨간 펜으로 밸브 부분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점검주기 단축 필요. 3개월 1개월. 장성만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었어요.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습니다.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점심. 공장 구내식당이었어요. 점심시간이라 직원들로 붐볐습니다. 이수진은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구석자리에 혼자 앉은 장성만이 보였습니다. 수진은 망설이지 않고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장성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요즘 공장 분위기 어때요? 나쁘지 않습니다. 다들 장성만 씨 이야기 많이 해요. 지난번 일 때문에. 장성만은 대답 대신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수진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계를 잘 아세요? 오래 봤으니까요.
어디서요? 수진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장성만은 잠시 멈칫했어요. 여러 곳에서요. 그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기술자셨어요? 비슷했습니다. 수진은 더 물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장성만의 표정이 조금 무거워 보였어요. 더 묻지 말아야겠다. 수진은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 오늘 품질 보고서 때문에 머리 아파요. 무슨 문제인데요? 불량률이 계속 올라가는데 원인을 못 찾겠어요. 장성만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라인이요? 라인 B요. 용접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생겨요. 장성만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접봉 온도 확인해 봤어요? 네. 용접봉이 과열되면 접합 강도가 떨어집니다. 냉각 시간을 늘려보세요.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추측입니다. 장성만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알았습니다. 추측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수진은 자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장성만 씨는 대체 누구지? 오후 2시. 수진은 회사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철제 캐비닛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인사 기록 섹션을 찾았어요. 오래된 파일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하지만 장성만이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이상하다. 수진은 다른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회사 연역이라고 적힌 파일이 보였어요. 두꺼운 바인더였습니다. 수진은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대한자동차 부품 공장 창립 30주년 기념. 1995년 3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사진들이 나왔어요. 공장 준공식 사진, 직원 단체 사진, 생산 라인 사진. 수진은 한 장씩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이게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공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얼굴, 단정한 양복,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런데 그 얼굴이 낯익었어요. 수진은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 장성만 씨?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대한자동차 부품 공장 창업자 장성만 회장과 임직원들.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창업자? 수진은 다시 사진을 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지금보다 40년은 젊어 보였지만 그 눈빛은 똑같았어요. 수진은 급히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7년 기사가 나왔어요. 장성만 회장, 경영권 분쟁 끝에 실종. 이사회 쿠데타 의혹, 진실은 미궁 속으로.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기사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장성만 회장은 1995년 대한자동차 부품 공장을 설립한 창업자다. 하지만 1997년 8월 이사회와의 경영 방침 갈등 끝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일부에서는 이사회 주도의 강제 퇴진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장 회장은 사임 직후 행방을 감췄다. 현재까지 그의 소재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진은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럼 지금 공장에 있는 그분이 오후 3시 30분. 수진은 자료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확인해야 해. 정확히. 그녀는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인사팀 박 대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박 대리님, 응? 수진아, 무슨 일이야? 혹시 직원 정보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누구? 환경미화원 장성만 씨요. 박 대리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잠깐만. 장성만. 있네. 뭐가 궁금한데? 입사 전 경력이요. 박 대리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경력 사항 없음이라고 나오는데 특이 사항도 없고 주소는요? 평택시 고시원. 그게 다야.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력이 없을 리 없어.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같은 시각. 본사 전략기획실. 윤상무는 곽태수 반장이 가져온 CCTV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 장성만이 수첩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윤상무는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어요. 수첩에 그려진 건 설비 도면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윤상무가 중얼거렸어요. 곽 반장이 대답했습니다. 설비 구조도 같은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윤상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미화원이 왜 설비 도면을 그려? 그게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상무는 의자에 기댔어요. 손가락으로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신원 조회 결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깨끗해요. 너무 깨끗한 게 오히려 수상한데. 윤상무가 냉소를 지었어요. 계속 감시해. 이 사람 움직임 전부 다 기록하고. 알겠습니다. 곽 반장이 나가고 윤상무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장성만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대체 넌 누구야? 윤상무가 중얼거렸어요. 밤 7시. 장성만은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첩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라인비 용접 로봇의 구조도였습니다. 그는 빨간 펜으로 한 부분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냉각 시스템 개선 필요. 작은 글씨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장성만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오전 9시 대한자동차 부품 공장 전체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본사 감사팀이 정기 실사를 나온 날이었습니다. 다들 정리 잘했죠? 현장 반장이 직원들에게 물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직원들이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 윤상무가 감사팀 3명을 이끌고 공장에 도착했어요. 감사팀장 김상무, 회계 담당 이과장, 안전 담당 최 대리였습니다. 오늘은 전체 라인을 점검하겠습니다. 김상무가 말했어요. 윤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행은 일동부터 돌기 시작했어요. 서류 확인, 설비 점검, 안전 장비 확인.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일행이 이동에 도착했어요. 그때 윤상무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장성만이 구석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윤상무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일행을 멈춰 세웠어요. 저기 계신 분. 윤상무가 장성만을 가리켰습니다. 저분 좀 보시죠. 김상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미화원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서요. 윤상무가 다가갔습니다. 장성만 씨. 장성만이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네. 감사팀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는데요. 보안실로 가시죠. 윤상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장성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걸레를 내려놓고 일행을 따라갔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래?
장성만 씨가 뭘 잘못했대? 모르겠는데. 감사팀이 왜 미화원을? 이수진도 그 장면을 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지금 가야 해. 오전 11시 45분. 보안실이었어요. 장성만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상무와 감사팀이 그를 둘러쌌어요. 신원 조회를 했는데요. 윤상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장성만 씨 입사 전 경력이 전혀 없네요. 네. 그런데 어떻게 설비를 그렇게 잘 아십니까? 윤상무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옛날에 배웠습니다. 어디서요? 여러 곳에서요. 장성만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윤상무는 냉소를 지었어요. CCTV를 봤습니다. 퇴근 후에도 공장을 돌아다니시던데요. 청소가 덜 끝나서요. 수첩에 설비 도면을 그리시던데 그건 뭡니까? 장성만은 잠시 침묵했어요. 개인적인 메모입니다. 미화원이 왜 설비 도면을 그립니까? 윤상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보안실 문이 열리며 이수진이 뛰어들어왔어요. 수진 씨? 장성만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 윤상무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수진이 파일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뭐야? 김상무가 파일을 들여다봤어요. 1995년 준공식 사진이었습니다. 가운데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분이 누구죠? 김상무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대답했어요. 대한자동차 부품공장 창업자 장성만 회장입니다. 보안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장성만을 봤습니다. 뭐라고? 윤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진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997년 기사입니다. 장성만 회장이 이사회와의 갈등 끝에 실종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이건 초기 설비 설계도입니다. 서명이 있어요. 김상무가 설계도를 집어들었어요. 오른쪽 아래에 선명한 서명이 있었습니다. 장성만. 김상무는 장성만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장성만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어요. 저는 장성만입니다. 이 공장을 세운 사람이요. 보안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상무는 뒷걸음질 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김상무가 의자에 앉았어요. 얼굴에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왜 미화원으로 들어오신 겁니까? 장성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세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가장 아래에서부터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회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장성만이 일행을 둘러봤습니다. 30년 전 제가 만든 이 공장은 사람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더군요. 윤상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게 무슨, 설비는 낡았고 직원들은 지쳐있고 안전은 뒷전입니다. 장성만이 끊어 말했습니다. 이익만 중요하고 사람은 중요하지 않더군요. 보안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김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미 회장이 아닙니다. 장성만이 손을 저었어요. 다만 이 공장이 다시 사람을 위한 곳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물으실 게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장성만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럼 저는 일하러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장성만이 멈춰섰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성만은 뒤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말한다고 달라질까요? 하지만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옵니다. 수진 씨. 장성만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보안실에는 긴 침묵만 남았어요. 윤상무는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대한자동차 부품공장 대회의실이었어요. 임시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직원 120명이 회의실에 빼곡히 들어찬 상태였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무슨 회의래? 모르겠어. 갑자기 소집됐잖아. 장성만 씨 때문이래. 오후 2시 10분 본사 임원들이 입장했어요. 김상무, 윤상무, 그리고 인사팀장까지 맨 앞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윤상무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15분 회의실 뒷문이 열렸어요. 장성만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림이 더 커졌어요. 저분이 진짜 창업주래. 말도 안 돼. 미화원이? 사진 봤어? 젊었을 때랑 똑같더라. 장성만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장성만은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장성만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선명했습니다. 30년 전 이 공장을 세운 사람이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장성만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1997년 8월 23일 저는 이 공장을 떠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멀리 향했어요. 이사회와의 갈등 때문이었죠. 경영 방침이 달랐습니다. 저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사회는 이익을 원했죠. 장성만이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결국 저는 쫓겨났습니다. 제가 세운 회사에서요. 직원들은 숨죽이고 들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8년이 지났습니다. 장성만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저는 제가 세운 이 공장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가장 아래에서부터요. 그는 자신의 작업복을 내려다봤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장성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 저는 많은 걸 봤습니다. 라인시 프레스 기계는 15년 동안 제대로 된 점검을 받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낡았고 안전장치는 고장났습니다. 설비팀 김대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라인비 용접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만이 계속 말했어요. 과열 문제가 3개월째 방치되고 있더군요. 왜 방치됐을까요? 그가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입니다. 지난해 회사 순이익이 정확히 47억 원이었습니다. 장성만이 숫자를 정확히 말했어요. 그런데 설비 개선 예산은 2억 원이었죠. 윤상무가 자리에서 몸을 움찔했어요.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장성만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본사 임원 성과급으로 23억 원이 나갔더군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분노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직원 휴게실은 20년째 그대로입니다. 장성만이 말을 이었습니다. 에어컨은 고장났고 의자는 삐걱거리고 정수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사 임원실은 어떻습니까? 그가 윤상무를 바라봤어요. 가죽 소파, 최신 커피 머신, 65인치 TV까지 있더군요. 윤상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앉으세요. 장성만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윤상무는 다시 앉았습니다. 온몸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또 다른 것도 봤습니다. 장성만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지쳐있는 직원들을요. 매일 12시간씩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휴식을 못 받는 사람들. 그의 눈빛이 슬퍼졌습니다. 안전사고가 나도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사람들. 불만을 말해도 무시당하는 사람들. 장성만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게 제가 만들고 싶었던 회사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30년 전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장성만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사람을 위한 회사를 만드는 거였죠.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곳.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익보다 사람이 먼저인 곳. 하지만 지금 이 공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성만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은 부품처럼 취급되고 이익만 중요하죠. 이건 제가 원했던 회사가 아닙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절대 아니에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어요. 공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려 합니다. 장성만이 말했어요.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겁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왜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장성만은 미소를 지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이미 이 회사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가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이 회사를 다시 사람을 위한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성만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위에서 변하길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가 주먹을 쥐었어요. 여러분이 요구해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 공정한 대우, 제대로 된 휴식. 장성만이 하나씩 말했어요. 이건 요구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회사를 다시 맡을 생각이 없습니다. 장성만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변화는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야 해요. 그가 이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여러분이 만들어야 합니다. 장성만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부탁합니다. 그는 마이크에서 물러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직원들은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이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어요. 장성만은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은 한참 동안 조용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맞아. 우리가 해야 해. 윤상무는 자리에 앉은 채 굳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본사 감사실이었어요. 윤상무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감사팀장 김상무와 법무팀장이 앉아 있었어요. 윤상무님, 김상무가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윤상무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무엇을요? 2024년 외주 계약건입니다.
김상무가 서류를 가리켰어요. 신성기계와의 13억 원 계약 말입니다. 그게 왜요? 계약 금액이 시세보다 정확히 2억 3천만 원 높습니다. 김상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왜 그렇게 책정됐죠? 윤상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품질 때문에. 품질? 법무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신성기계 대표 박민수 씨, 윤상무님의 대학 동기시더군요. 윤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김상무가 통장 사본을 내밀었어요. 지난해 5월 15일 윤상무님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송금인은 박민수 씨 부인 명의더군요. 윤상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김상무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2023년 설비 개선 예산 6억 원 중 4억 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윤상무는 고개를 숙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본사 임원 성과급으로 편성됐더군요. 김상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윤상무님이 직접 기한하셨죠? 저는 변명하지 마세요. 김상무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외주 계약 부정, 배임 혐의. 그가 윤상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충분합니다. 오늘자로 해임입니다. 윤상무는 의자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상무님, 법무팀에서 고소건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팀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오전 11시 30분. 윤상무는 비틀거리며 감사실을 나왔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사무실로 돌아가 짐을 챙겼습니다. 작은 박스 하나였어요. 30년 직장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윤상무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곽태수 반장이 서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해임되셨다고요. 곽 반장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윤상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잘 감시했어야 했는데. 됐어. 윤상무가 끊어 말했어요. 이미 끝났으니까. 그는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같은 날 오후 2시, 대한자동차 부품 공장 회의실이었어요. 긴급 직원 대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수진을 포함해 각 팀 대표 15명이 모였어요. 오늘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어요. 윤상무가 해임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진짜요? 부정 혐의로요.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주계약 부정과 자금 횡령 혐의입니다. 역시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본사에서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사팀장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내부혁신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혁신위원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공장 운영 개선을 위한 조직입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본사에서 이수진 씨를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저요? 네. 장성만 회장님 사건 이후 수진 씨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직원 대표들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신입인데요.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설비팀 김대리가 말했어요. 기존 방식에 물들지 않았으니까요. 맞아요. 품질팀 박 과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오후 3시, 수진은 혼자 공장을 걸었어요. 라인시, 라인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장성만이 걸었던 길이었어요. 그는 무엇을 봤을까?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낡은 기계, 지친 직원들, 방치된 안전시설, 사람을 위한 회사. 장성만의 말이 떠올랐어요.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후 6시 경비실이었어요. 최 기사는 CCTV 화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준비 중이었어요. 최 기사님, 수진이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 수진 씨. 장성만 회장님, 연락 가능한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 기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은 연락을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다리세요. 최 기사가 수진을 막았습니다. 회장님은 돌아오실 겁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분은 항상 그러셨어요. 조용히 지켜보시다가 필요할 때 나타나시죠. 최 기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은 수진 씨가 할 때입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7시 수진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혁신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 설비 안전 점검 강화. 2. 직원 휴게 시설 개선. 3. 안전 교육 확대. 수지는 펜을 들었어요. 하나씩 구체적인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밤 10시 수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에는 빼곡히 글자가 채워져 있었어요. 할 수 있어. 수진이 혼잣말했습니다. 해야 해.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공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위한 회사. 수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같은 시각 평택 고시원이었어요. 장성만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계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변화는 새로운 사람들이 만든다. 장성만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잘할 겁니다, 수진 씨.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라면요. 2025년 6월 1일 월요일 오전 8시 대한자동차 부품 공장 정문이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누군가 소리쳤어요. 정문 옆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 중심 경영,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직원들이 현수막 앞에 모여들었어요. 무슨 뜻이야? 모르겠는데. 회사가 뭔가 바뀌나? 오전 9시 전체 조회가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단상에 섰어요.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늘부터 공장 운영이 바뀝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수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첫째, 모든 설비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시작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외부 전문 업체를 불러 안전 진단을 받을 겁니다. 둘째, 직원 휴게실을 전면 개선합니다. 수진이 서류를 들었어요. 새 에어컨, 새 의자, 새 정수기. 다음 주까지 설치됩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정말로 바뀌는 거야? 셋째, 근무 시간을 조정합니다. 수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하루 12시간 근무는 10시간으로 줄입니다. 대신 교대 인력을 20% 늘릴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야근 수당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대로 유지합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줄어든 시간만큼 더 집중해서 일하시면 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작은 박수였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오전 11시 설비팀 회의실이었어요. 외부 안전 진단업체 직원 3명이 와 있었습니다. 라인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단팀장이 말했어요. 김 대리가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프레스 기계 앞에 섰어요. 진단팀장이 기계를 살폈습니다. 이거 언제 점검 받으셨어요? 3년 전입니다. 김 대리가 작게 대답했어요. 진단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거의 망가졌네요. 그가 손전등으로 안쪽을 비췄어요. 배관의 균열도 보이고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김 대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후 1시 공사팀이 휴게실에 도착했어요. 새 에어컨 3대, 의자 30개, 정수기 2대. 트럭에서 하나씩 내려졌습니다. 와, 진짜 새 거네. 직원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저거 얼마짜리야? 비싸 보이는데? 수진이 공사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옆에 인사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예산이 괜찮을까요? 본사에서 승인받았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작년 미집행 예산 4억 원 중 1억을 휴게실에 쓰기로 했어요. 나머지는요? 설비 개선에 2억, 안전교육에 5천만 원, 비상 예비비로 5천만 원입니다.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 라인 비었어요. 용접 로봇이 멈춰섰습니다. 정밀 점검을 위해서였어요. 온도 센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정비 기사가 말했어요. 냉각 팬도 새 걸로 바꿔야 하고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대략 800만 원입니다. 바로 진행하세요. 수진이 즉시 대답했어요. 정비 기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제 안 받아도 돼요? 제가 승인권자입니다. 수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오후 5시 새로 단장된 휴게실이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우와, 누군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새 의자는 푹신했어요. 에어컨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정수기에서는 깨끗한 물이 나왔어요. 진짜 달라졌네. 이게 우리 휴게실 맞아? 직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게시판이 새로 설치돼 있었어요. 직원 의견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불편한 점, 개선이 필요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마이너스 혁신위원회. 한 직원이 메모지를 집어들었어요.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따라했어요. 오후 6시 수지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안전 점검 보고서, 예산 집행 내역, 직원 만족도 조사. 수진 씨, 김 대리가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김 대리가 들어와 앉았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오늘 안전 진단 결과 받았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심각합니다. 김 대리가 보고서를 건넸어요. 라인 씨는 즉시 보수가 필요하고 라이너도 곧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수지는 보고서를 읽었어요.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비용은요? 대략 5억 원입니다. 5억. 수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본사에 추가 예산 요청하겠습니다. 승인될까요? 안 되면 제가 직접 올라가겠어요. 수진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밤 8시 수진은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설비 개선 추가 예산 요청의 건.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하나하나 근거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고 위험도, 예상 손실, 직원 안전. 다 됐어. 수진이 파일을 저장했어요.
본사 김상무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때 책상 모서리에 놓인 작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누가 놓고 간 걸까? 수지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J. J. 수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마. 그녀는 종이를 가슴에 품었어요.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밤 10시. 평택 고시원이었어요. 장성만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공장 홈페이지가 떠 있었어요. 사람 중심 경영 시작. 휴게실 전면 개선 완료. 안전 점검 강화. 장성만은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 내렸어요. 직원들이 올린 댓글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회사가 변하네요. 이수진 위원장 감사합니다. 장성만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잘하고 있군요.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수진 씨.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 대한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어요. 4개월이 흘렀습니다. 공장 정문 옆 화단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네, 과장님도요. 인사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오전 10시. 공장 내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라인식 프레스 기계는 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새로 설치된 안전 펜스가 둘러쳐져 있었어요. 오늘 불량률 0.3%입니다. 품질팀 직원이 보고했어요. 4개월 전보다 2% 낮아졌네요. 김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비가 좋아지니까 품질도 따라오는구만.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휴게실도 달랐어요. 직원들이 편하게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웃었어요. 요즘 회사 다니는 게 좋아.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맞아. 예전엔 출근이 고역이었는데 벽면의 의견함에는 메모지가 가득했어요. 작업복 보관함 추가 요청, 주차장 확장 건의, 안전화 교체 주기 단축 제한, 그리고 각 메모지 옆에는 수진의 답변이 달려 있었습니다. 9월 말 설치 예정, 본사 협의 중, 10월부터 3개월 2개월로 단축, 오전 11시, 혁신위원회 회의실이었어요. 이수진과 각 팀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 보고드립니다. 수진이 화면을 켰어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생산성 15% 증가, 불량률 40% 감소, 안전사고 건수 제로.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해요, 위원장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여러분이 함께 만든 결과예요. 그래도 위원장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김 대리가 말했어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녀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4분기 목표는 직원 복지 강화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사내 어린이집 설치, 건강검진 확대, 장기 근속자 포상제도. 직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본사 승인 받으셨어요? 지난주 받았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상무님께서 적극 지지해 주셨어요. 회의실에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후 1시. 수진은 혼자 공장을 걸었어요. 4개월 전과 똑같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어요. 기계는 조용히 돌아갔어요. 직원들은 여유롭게 일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해냈어.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그녀는 공장 밖으로 나왔어요. 정문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수지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장성만이 남긴 마지막 메모였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계. 페이지를 넘겼어요. 곳곳에 빨간 펜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냉각 시스템 개선, 안전 펜스 설치, 휴게 공간 확충. 수지는 하나하나 실행했어요. 그의 말대로요.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진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보고 계신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흔들렸어요. 오후 2시 30분. 수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수진 위원장 귀하. 수지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면이었어요. 정교한 선으로 그려진 기계 구조도. 오른쪽 아래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라인 D 개선한 마이너스 효율 20% 증가 예상. 서명은 없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알았습니다. 이 필체를 알았어요. 회장님,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오후 4시, 공장 정문 앞이었어요.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어깨에는 공구 가방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단단했어요. 보안팀 직원이 그를 봤습니다. 저분.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자는 정문을 지나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다들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라인씨였어요. 남자는 프레스 기계 앞에 섰습니다. 새로 설치된 안전 펜스를 만졌어요. 잘했군.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공구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기계 밑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렌치를 꺼내 볼트를 조였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헐거웠어. 혼잣말이었어요. 회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이었어요. 남자는 천천히 돌아봤어요. 장성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어요. 수진 씨, 언제 오셨어요?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조금 전이요. 장성만이 대답했어요. 기계 소리를 들으러 왔습니다. 도면, 감사했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장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쓰셨더군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요. 장성만이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 씨가 한 겁니다. 저 혼자는 못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장성만이 공장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함께 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들렸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계속 오실 건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장성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요. 그가 대답했어요. 필요할 때만요. 필요해요, 회장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한테 회장님이 필요해요. 장성만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제 시대는 끝났어요, 수진 씨. 장성만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당신의 시대입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장성만은 공구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또 오실 거죠? 그럼요. 장성만이 뒤돌아섰어요. 이 공장은 제 집이니까요. 그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정문을 향해서요. 수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작아지는 뒷모습. 하지만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오후 5시 장성만은 공장 밖으로 나왔어요. 정문 앞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는 꽃을 바라봤습니다. 미소가 번졌어요. 잘했어, 영만아. 그가 혼잣말했어요. 정말 잘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메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석양이 그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공장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수진이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장성만은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작별 인사였어요. 아니, 다시 만날 약속이었습니다. 수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장성만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미소가 석양 속에서 반짝였어요. 장성만은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어깨에 맨 작업복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저 멀리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그는 그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수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또 만나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흔들렸어요. 공장에서는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을 위한 소리였어요. 4개월 후, 겨울이 왔어요. 공장 앞 벤치에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어깨에는 공구 가방을 메고 그는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일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정문을 지날 때였어요. 보안팀 신입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옆에 있던 선배가 대답했어요. 회장님이야. 네, 회장님이요? 응, 우리 회사를 만드신 분. 선배가 경건하게 말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오셔. 왜요? 집에 가시는 길이거든. 신입 직원이 눈을 깜빡였어요. 집이 어디신데요? 선배가 공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네. 이 공장이 회장님 집이야. 장성만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라인실을 지나고 라인비를 지났어요.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수고하세요. 장성만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그는 휴게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직원들이 보였어요. 커피를 마시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가 꿈꿨던 모습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장성만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어요. 다녀오셨어요, 회장님. 이수진이었습니다. 장성만은 뒤돌아봤어요. 수진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추우셨죠? 고맙습니다. 장성만이 차를 받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요. 아닙니다. 장성만이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 씨 덕분이죠.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공장 지붕 위로 하얗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네. 이제 자주 오실 거예요? 장성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일 올 겁니다. 정말요? 집인데 당연하죠.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이제 제대로 돌아왔으니까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환영합니다, 회장님. 다녀왔습니다, 수진 씨.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공장 불빛은 따뜻했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회사. 30년 만에 돌아온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